강연 전에 저희 후원사, 협찬사 소개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카데미를 공식 후원하고 있는 3개의 후원사가 있습니다. 후드원이라는 HMR 전문 회사가 있고요. 디포 인덕션이 주방 장비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카도 스시, 오늘 여러분들이 드신 저 도시락의 주인공이신 미카도 스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아카데미에 또 많은 인원과 많은 배려, 그리고 마지막 저희 쫑파티, 이제 수강생들 중에 출석률 높으신 분들만 모아서 할 VIP 쫑파티에 이제 고기를 제공해 주실 교대 2층 집까지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를 후원해오고 계시고요. 그 외에 공식 후원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피자를 제공하고 있고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피자 알볼로, 그 다음에 브라운백 커피, 나가실 때 저희 커피 이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드 테이블, 이번에 2주년 프롬 때 현수막을 후원하셨죠? 네. 그리고 니뽕네뽕 상품권, 예. 그리고 푸드트럭, 푸드트럭이네. 토스트럭. 죄송합니다. 제가 푸드트럭 하고 싶은가 봐요. 토스트럭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거 보지 마세요. 예, 토스트럭 있고요. 나 암기가 안 돼요. 또 누구 했죠? 예, 치킨 플러스. 오늘 그 저희 상품권 드리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고 눈 또랑또랑하게 이렇게 봐주시면 치킨 플러스 상품권하고 그다음에 니뽕네뽕 짬뽕 상품권 이렇게 드릴 예정이고요. 만약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아끼는 협찬품 하나, 그 디포 인덕션 이런 거 하나 딱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후원사 또 하트 플랫폼 촬영 도와주고 계시고요. 또 있나요? 예, 이거 외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쯤 되면 외워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협찬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 어디 기업에서 만든 거죠? 이거 와서 소개해 주세요. 저 외우지 못했어요. 네, 이거 지난번에 아마 다 드셔보셨을 겁니다. 이거 구스 F&B에서 소세지 머핀. 예, 해동 잘 하셔서 드시고요. 저는 해동 잘못해서 질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 동의하셨습니다 지금? 질기고요. 네, 브라운백 커피 원두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반찬, 돼지고기 장조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 없으신 분들은 어묵조림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묵조림은 조금 양이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죄송합니다. 네, 이거 후드원. 네, 후드원 제품이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다른 반찬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말렌카 코리아라고 아마 시중에는 많이 풀려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이 제품은 그 체코에서 이제 직수입한 제품이고요. 아마 드셔보신 분들 다 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커피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베이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후원사 제품은 나가실 때, 협찬사 제품은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강연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관련된 강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예,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어떤 내용을 들을까 지금 많이 흥분되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네 번째 팬텀 FC 네 번째 주자이신 저희 이창현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FC 팬텀, 저는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밑에 보시다시피 15년, 그리고 온리 인테리어, 정리수납 컨설턴트 자격, 공간작가협회 정회원,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이력입니다. 15년, 만으로 15년이 되었고 그 중에 3분의 1은 필드에서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닌 인테리어 회사에서 실무 업무를 보았고요. 3분의 2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인테리어 파트의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지금껏 직장은 인테리어만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견눈질 한 적 없이 인테리어만. 그리고 필요하다 생각해서 정리수납이라는 좀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는데 정리수납 컨설턴트라는 자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집에 한정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상업공간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충분히 더 결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저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GO 단체이긴 하지만 이제 공간작가협회라는 이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FC 팬텀하고 같다고 취지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나누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1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정회원 활동을 통해 가지고 공간에 대해서 꾸며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무엇인가 하는데 제가 만들었던 곳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몸을 담았던 곳이 이제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인 일리커피입니다. 일리커피에서 10년 정도 이제는 그 인테리어 파트 총괄 담당을 하고 근무를 하면서 뭐 직영, 가맹 또는 뭐 B2C 매장이었지만 B2B 매장으로 리테일샵 또는 호텔 라운지 또는 뭐 캡슐 커피 아니면 어떤 등등의 뭐 팝업 스토어, 플래그십 스토어 등을 만들면서 어떤 내용들을 진행했던 저의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서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인테리어는 딱 하나입니다. 뭐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테리어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이라 하면은 어떤 뭐 홍보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지만 인테리어라는 부분이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일단 그랜드 오픈을 한과 동시에 완전히 폐점을 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고객들이 유입이 되면서 매출이 움직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공간이면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시 저는 인테리어,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테크니션이 있는 공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목차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잡은 내용이 좀 일단 이해를 많이 돕기 위해서 좀 많이 좀 나름 했습니다. 46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개념부터 일단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요소의 이해 그리고 그 인테리어의 영역,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테리어 영역이 아닌 프랜차이즈 인테리어에서의 영역을 한번 설명을 해보기 위해서 잡았고요. 이번에는 이제는 필요한 공간에서 필요한 동선 또는 매장의 도면 보는 방법 그리고 거기서 뭐 필요하진 뭐 공간이 한정하던 기법, 뭐 MD 구성하는 어떤 형태의 간단한 스킬 그리고 효율적인 수납 형태 그리고 지금 제가 키포인트로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 오픈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오픈 프로세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에서 오픈 프로세스가 아닌 인테리어로 보는 오픈 프로세스라고 개념을 보고 같이 결부되어 있는 부분을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지금 뭐 프로세스 외에 지금 이제 디테일을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AS가 발생될 수 있지만 AS보다 BS 그러니까 비포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일단은 이건 사전적 용어입니다. 내부 실내이고요. 내부 공간의 분위기와 기능 그러니까 심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을 같이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작업이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뭐 자동차도 인테리어라고 하고요. 공간도 인테리어고 건축에서도 인테리어라는 용어는 상당히 많이 쓰여집니다. 일단 상업공간, 소위 말해서 크게 보면 상업공간이 이제 외식이라는 공간에서의 시각 요소로서 나타내는 것이 인테리어와 그 다음에 또 차별화되는 것이 이제 익스테리어입니다. 내부, 외부이죠. 그러면 그 시각 요소의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를 정리를 해보면은 간략합니다. 심미적인 부분하고 기능적 부분을 복합하여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이나 휴식 이런 분위기를 제공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통상 저희가 외식 공간에서 많이 되어지는 내용들이겠죠. 그럼 익스테리어는 무엇이냐? 익스테리어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어찌 보면 익스테리어는 공간을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그걸 통해서 그 기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고객을 유인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와서 어떤 브랜드를 알리고 이런 부분으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공학적인 테크니션 부분에서 본다면 인테리어와 같은 어떤 기술적인 면모를 가지기 때문에 익스테리어도 같은 요소로 보면 됩니다.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인테리어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곳에서 공간이라고 봤을 때 일단은 고정적인 요소와 가동적인 요소, 조형적인 요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고정적인 요소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벽, 바닥, 천장이라고 하는 그 실을 형성하는 면들을 통칭하겠죠. 그리고 가동적인 요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가구입니다. 가구를 통해서 고객이 움직이고 거기서 뭐 어떻게 앉고 안 앉고에 따라서 그 공간이 형성되고 모양이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이제 조형적인 요소로는 어떤 색채 아니면 문양, 패턴. 근데 이런 게 예시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형적인 요소에서 중요한 층고가 높은 매장이냐 낮은 매장에 따라서 층고가 높은 매장일 때 수직의 패턴을 놓으면은 그 공간은 상당히 이렇게 허하게 보일 것인데 수평적인 패턴을 간다면 그 공간의 어떤 내용을 잡아줄 것이고요. 층고가 낮다면은 수직적인 패턴이 가는 것이 그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그런 식으로 이 조형적인 요소가 인테리어에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익스테리어에서 이거는 기능일 겁니다. 이제 고객을 유도하고 지명도를 상승시키고 경관을 창출하고 일단 요즘에는 트렌드 중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내부보다는 익스테리어인 외부 공간에 더 중점을 두고 브랜드를 알리는 게 뭐 대표적인 예로 주시 보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인 공간에서는 정말로 물론 그 업의 패턴에 그 운영 그 서비스 패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외부 공간을 통해서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리고 그리고 인지를 시켜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래서 익스테리어라는 부분은 예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지금 뭐 사인 개념하고 달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플렉스의 간판이 있는 형태에서 지금 LED로 많이 전향된 이 발전된 세상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외관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겠죠. 일단 지금 제가 FC&M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다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테리어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한번 좀 혹시 뭐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인테리어 지금 제가 이제 인테리어 개념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생각하시는 인테리어가 무엇인지. 상품군이 있습니다. 실내 장식 맞습니다. 또 뭐 도배장판도 인테리어죠. 네. 싱크대도 인테리어고요. 리모델링도 인테리어고 또 뭐 있지? 감성을 판다. 맞습니다. 어찌 보면 정답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거는 뭐 쭉 만들어지는 이 사업, 인테리어라는 사업에서 프랜차이즈와 접목이 됐을 때 가야 되는 또 하나의 진행 과정에 있는 그 답일 거고 완전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지? 일하기 편해야 된다. 직원이든 고객이든 일하기 편해야 된다.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프랜차이즈라면은 뭐 외식이라는 외식 사업에 국한하긴 했지만 무엇을 판매를 하는 것은 전부 다 프랜차이즈화된 사업의 어떤 이기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에서 인테리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지금 꾸미고 만들고 공간을 창출하고 고객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인테리어 프랜차이즈에서 인테리어는 조금은 다릅니다. 어찌 보면은 이 강연을 시작한 이유인데 우리가 보통 프랜차이즈 인테리어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설계, 시공, 감리 시공보다는 감리 쪽이 아마 프랜차이즈 인테리어에서 맞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사업 영역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곳에서는 시공과 감리, 설계가 주 사업 분야이겠지만 프랜차이즈에서는 어찌 보면은 감리란 부분, 설계라는 부분일 것이고 디스플레이라면 사인 내용을 포함을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구, 직기 또는 장비 이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경험치 15년을 근무를 하면서 생각 들었던 인테리어 중에서 좀 부정적인 요소일 수도 있죠. 일단 매출, 미투, AS, 고객 불만. 이게 뭘까요? 이게 인테리어 하면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인테리어 하면 이걸로 욕도 먹었고요. 싸우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인테리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계신 인테리어는 이 앞에 있는 설계, 감리, 디스플레이, 가구, 직기, 장비인데 실질적으로 현 업무에서 보는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인테리어는 매출이고 뭐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인테리어 때문에 장사. 나 해봤어. 나도 알아. AS 영업 안 돼. 영업 배상 손해. 우리 장사 못했어요. 어떡할래요?
물려주세요. 포스 데이터 찍어볼까 말까요? 고객 불만. 직원일 수도 있고 고객일 수도 있고 했더니 옷이 찢어졌더니 뭐 수선비를 옷값을 물려내니 이런 거. 다 인테리어입니다. 그게. 다 인테리어. 그래서 일단은 개념을 좀 잡아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선 계획입니다. 일단 커리큘럼에서도 쳐봤는데 일단 다섯 가지 이제 컨셉, 조닝, 무브먼트 파스 그리고 플래닝, 퍼니처. 일단은 무브먼트 그 이동 경로, 동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 레이아웃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컨셉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저기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려는 내용을 정확하게 주셨는데 일단은 컨셉은 그렇습니다. 문화적인 최근 트렌드입니다. 문화적인 체험의 장이며 즐거운 공간, 경험할 수 있는 공감의 장소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음식뿐만이 아니고 그 환경까지 소비하는 시대이니 그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컨셉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이게 정답이라고 명문화된 내용이라 정답은 없습니다. 명문화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실부에서 하시려고 하는 분이나 아니면 그 해당 브랜드의 그 창업을 희망하신 분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이 여기에서 어떤 이렇게 사탕 발린 듯한 어떤 멘트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내가 이쁜 거 만들고 거기에서는 고객 배제되어 있고요. 금액이 좋음과 동시에 인테리어 디자인도 같이 좋아져서 내가 만든 곳이 좋은 곳이 되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좀 현실입니다. 조닝. 일단은 이거는 도면화되는 어떤 내용은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어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업종을 선택이 되었을 때 어떤 내용에 맞춰서 실을 조닝을 구획을 맞춰보는 형태입니다. 뭐 업종으로 본다면은 주방, 홀 또는 뭐 적정한 면적이 얼만큼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 따르는 사용되는 장비, 직기, 홀, 서비스 동선까지도 뭐 나열해서 그 구조를 맞춰보는 게 조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 회사에서 최근에 1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외식업인 이제 고기 브랜드에서 근무를 좀 하였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외식이지만 주 거론되어 있는 내용들이 커피입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닝에서 보면은 우리가 통상 많이 빠지는 부분들 중에가 뭐냐면은 이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에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한 번에. 그러니까 A4 용지 하나에 조닝을 해가지고 조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컨택한 브랜드든 아니면 내가 희망하기 위해서 컨셉을 잡은 브랜드이든 그 A4 한 장에 볼펜을 들고 박스 형태 여기는 주방, 여기는 뭐 팬트리, 여기는 가구, 여기는 MD, 여기는 입구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되는데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왜? 모르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라는 기업이 어찌 보면 그 전문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또한 제가 그 현업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은 그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게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자기들만이 알고 있고 자기들만이 다 알고 있어서 우리 말을 따르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여담으로 조금 제 에피소드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나누면 2배가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모토인데 어떤 저만이 알 수 있고 우리들만이 알 수 있는 그 지식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특정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희 커피 브랜드 있을 때 가맹점주인데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여자분이신데 그분과 약 몇 달 동안 한 매장을 자기 이제 그 가맹점을 만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그 싸운 이유가 저는 우리 저 회사에 있었던 슈퍼바이저나 내용에 있던 사람들은 왜 그래 저 정도면 됐지 그냥 진짜 너무 깐깐해 또는 무슨 조울증이야 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클레임을 거는 이유는 합리적으로 나를 설득을 해라 나를 설명을 해라 그러면 나는 이대로 가겠다 돈이 들더라도 이렇게 가겠다. 근데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갑시다라고 하는 이유를 자기가 이 브랜드를 컨택을 했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 사람에게 졌습니다. 설명을 못 했거든요. 제가 해봤으니까, 제가 오랜 기간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원래 그렇게 해왔어요. 이렇게가 다른 매장도 오픈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인테리어를 저는 설명을 하려 했는데 그분한테는 KOP가 되었습니다. 미국적인 어떤 합리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왜 그런지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를 했더라고요. 공부를 하니까 오히려 지금껏 몸 다갔거나 아니면 제가 타 브랜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테리어랍시고 제가 좀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있는 사람들의 지식들이 얼마나 얇고 어찌 보면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게 전체인 양 자부하면서 떠들면서 있었는지를 좀 느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닝이라는 부분을 할 때도 생각났던 것이 왜 그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고 왜 그 기기에 맞춰가지고 왜 거기 섰을 때 내가 이만큼이 불편할지 안 불편할지 내가 이 물건을 잡았을 때 허리가 아플지 안 아플지를 그 사람은 물었었고 저는 그 대답을 못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선 이제 고객 동선하고 종업원 동선으로 나뉘는 부분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책에 나와 있죠. 단순해야 된다. 와서 그리고 지나가는 메인 동선을 정리를 하고 직원은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고객들과 피하면서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키고 뭐 쟁반 들고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장이 커지게 되면은 그 어떤 동선 트래픽 라인은 상대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객의 동선은 단순화돼야 되지만 동시에 들어와서 명확하게 내가 찾아갈 곳을 그러니까 찾아서 가서 앉을 곳을 가르쳐 줘야 되는 동선이 입구에서 어찌 보면은 직원들은 유령이 돼야 될 겁니다. 유령이 오히려 고객들은 계산을 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셀프 서비스일 경우에는 계산을 위한 바를 갈 것이고 아니면은 그 손님이 오셨으면은 단체가 아니면 아주 저 안락한 자리를 위해서 찾아서 최단거리로 가야 될 것이고 직원들은 거기서 안내 설명을 한과 동시에 그 레이아웃은 그 사람들이 그 입구에 들어왔을 때 헷갈리지 않게끔 헤매지 않게끔 바로 설명을 안 해도 찾아갈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동선 중첩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있습니다. 다음 단계 이제 플래닝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 계획을 세운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하고 도면화 시켜서 나가는 부분인데 여러 이제 공간 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면 작도를 할 때 가장 보통 간과하는 부분 중에 저도 도면을 그리면서도 있는 걸 카피를 해서 갖다 놓고 그러니까 도면에 가구 모양이 있으면 도면상에 있으면 2D상에서 갖다 놓고 거기라고 하고 실제 오픈을 하고 운영해서 들어가서 컨트롤을 하고 했을 때 불편하거나 좁아서 막상 의자를 뺐더니 그 공간에 사람이 지나다니질 못한다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휴먼 스케일들이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각 소요 공간별 구획을 동시에 하면서 그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니처. 가구는 다양합니다. 이제 균형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뭐 키포인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입니다. 그리고 매출이고요. 보통 보면 다들 그럽니다. 평수는 정해져 있고 내가 내는 돈도 정해져 있는데 투자금이 정해져 있는데 많이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매출을 올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쁘게 그러면서 공간은 효율적이고 통로는 좋게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그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어떻게 뽑아내고 배치를 하느냐는 이제는 보면서 이 전 상황들을 파악을 하면서 본다면은 가능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통로 아니면 조닝, 퍼니처, 가구들을 배치를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휴먼 스케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업종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체가 가지고 이건 불변할 겁니다. 아마 이 스케일들 사람이 성인 한 명이 지나갈 때는 60cm의 공간이 와이드 폭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성인 2명이 동행해서 나란히 걸어갈 때는 1m 20. 그리고 대양에서 서로 마주표 올 때는 한 1m 30, 1m 40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 내용과 인체 치료술에서는 절대로 그냥 단지 인체와 물건에 있는 사이즈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다 플러스 알파 여유 치수까지 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냐면은 가구 배치를 할 때 4인석에 테이블 2개, 의자 4개를 놓았을 때 도면상에 배치해서 보면은 놓여지는데 실제로 보면은 놓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앉았을 때 차렷해서 정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지 않거든요. 다리도 꼬고 엉덩이도 쑥 밀고 그렇게 앉기 때문에 그 내용에까지 반영되는 고려한 도면, 퍼니처, 플래닝된 어떤 도면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체크 포인트일 겁니다. 일단 매장들이 이렇게 생겨진 매장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한 부분에서는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반달 모양도 있고요. 뭐 초생달 모양도 있을 테고 마루목골도 있을 테고 뭐 동그라미 모양도 있습니다. 라운지 같은 경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긴 형태이고 여기서 2면이냐 3면에 유리가 있냐 없냐 이 차이, 입구가 뒤쪽에 하나가 더 있냐 없냐 이 차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방향, 정사각형이죠. 가로형, 세로형 또는 세로형의 이제 옆에 기역자로 되어 있는 복합형 형태. 요걸 일단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정방형. 일단은 이해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도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일단은 매장에 있는 형태만 본다면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입구는 하나이고 측면에 테이크아웃을 위한 어떤 공간에 하나가 더 있는 것일 때 일단은 저 빨간 선으로 보았을 때 여기에 이제 메인 트래픽이 형성되는 직선의 동선, 고객의 거리이고 그리고 고객이 들어왔을 때 혼선이 없이 자기가 요구하는 형태의 바로 공간으로 착석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양쪽에 어떤 이런 가구를 배치를 하면서 실제로 시선은 낮지만 팬딩을 통해 가지고 시각적인 어떤 공간의 한계를 주어주면서 매장이 허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가 어떤 구획이 정해진다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일단 하는 정사각형 형태입니다. 이거는 커피에 한정된 제가 만든 인테리어인데 바를 이렇게 한 형태가 있고 그 뒤에 전면에 이제 어떤 서브를 위한 어떤 스토리지 아니면 스탬는 공간이 이렇게 데드 스페이스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커피가 아니고 음식, 외식 쪽으로 간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공간에서 보는 여기서 아마 이만큼이 끊어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평수가 작지만 끊어져서 여기 옆에는 팬트리도 들어갈 것이고요. 또는 옆에 기본적인 서브를 위한 어떤 물류 적재 공간이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정사각형의 이제 매장이 이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고 조닝을 해서 플래닝 가구까지 놓기에는 가장 적절한 곳이지만 데드 스페이스는 발생될 수 있고, 데드 스페이스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MD 공간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가로형 매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매장 형태이죠. 거기에는 꼭 창호가 면에 있을 텐데, 일단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니까 들어와서 사람들은 주문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이렇게 가서 착석을 하고 하는 형태. 근데 만약에 이게 커피가 아니라면 입구 부분에 인포 카운터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이렇게 남은 공간에 동시에 MD 구성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가로형에서 보면은 우리가 바와 이 공간이 실질적으로 그 설비 공간이 주방의 면적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가 이제 홀 공간으로 형성이 되는데, 통상의 면적 비율이 나중에 뒤에도 후차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보통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주방과 어떤 바가 되든 업종에 따른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형성이 되는 걸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세로형. 이거는 단점이 많은 매장입니다. 평수는 상당히 큽니다. 한 6, 70평 정도가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입구가 여기서 들어왔을 때 이거는 이런 매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역자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입구는 여기는 좁습니다. 그럼 여기서 레이아웃을 뽑을 때 앞에다 놓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이만큼 막을 것이냐 막아가지고 했다면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부분하고 하지만 여기는 데드 스페이스처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인지 못하는 다른 그냥 앉기만 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앞에다 놓고 배치를 그 어떤 인포나 카운터 또는 바를 형성을 하고 주방을 형성을 했을 때 한다면은 이 공간은 상당히 여기서 트래픽이 형성이 되어서 오고 가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 매장은 하루에 한 400만 원 정도를 파는 커피숍입니다. 여기는 줄을 서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줄을 서서 여기는 못 먹고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정도인데 이렇게 트래픽 형성이 안 되게 이거는 제가 안 된 사례를 조금 편집해서 그렸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었을 때 여기가 트래픽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찾지 않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매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이렇게 긴 매장일 때는 여기 한 10m 정도 버스 한 대 정도가 있는 10m 정도 거리인데 앞으로 어떤 그 바 카운터 주방 어떤 형태를 형성했을 때하고 안으로 형성했을 때의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트래픽이 형성된 공간을 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복합형입니다. 아까랑은 좀 다릅니다. 일단은 가로형 정면 출입구 들어와서 내용이 형성되어 있고 들어가면서 기역자의 안에서 내실처럼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매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간에는 보통 가장 많이 하는 형태인데 어떤 우리가 서브가 되어지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그 뒤쪽에 이 스토리지 공간과 스탠드 공간을 같이 형성하는 공간입니다. 외적으로 와서 봤을 때는 그냥 벽면에 있는 벽면으로 보이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지금 현재 뽑아내는 레이아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내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장점인가 단점인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들어와서 주문을 해서 가지고 가고 내실처럼 만들어진 공간에서 오고 가면서 여기에 이제 MD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사람의 유동이 가장 많은 트래픽 라인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공간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분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MD 공간 또는 업셀링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MD 공간을 형성할 때는 일단은 직원들이 근처에 있는 이런 라인이나 아니면 바로 앞에서 인지가 될 수 있는 라인으로 형성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 모형을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이걸 만드는 그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부수적인 설명은 3D를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이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내 매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이죠? 그래서 부감으로 소위 말해서 아이소라고 하는 부감으로 이렇게 카메라 각도를 위에서 해서 매장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신이 아닌 이상 절대로 공중에 떠서 그 매장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왜곡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막상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스케일과 내용들을 다 고려를 하고 만들었는데 이것만 보고 CAD, 소위 말해서 뭐 평면이나 인면, 천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설계 도서를 보지 않고 3D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는 부감으로 보기 때문에 스케일감이 왜곡되어서 실제로 만들었을 때는 좁고 안 들어가고 다르고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 시선 높이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형태를 찾긴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3D 이 물리적인 특성상 전체를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업을 하시든 아니면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되더라도 그 내용이 절대적으로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물론 이 사례로 해가지고 왜곡된 사례로 오판단, 그러니까 점주님께서 오판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인지한 거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막상 놓고 보니 상당히 좁다라는 의견 때문에 어떤 추가 공세를 발생을 시켜서 부시고 세렸던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많이들 하고 있는 이거는 폴바센과 스타벅스 어떤 매장들의 형태인데 실제로 평수가 한 30평 언더일 경우에는 이 케이스를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상만 되었거나 또는 매장의 형태가
상당히 잘 나온 매장일 경우 또는 창호, 커튼홀이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형태를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고 지금껏 형태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시각적인 공간 한정이라는 심리적인 어떤 그 형태를 적용한 그 레이아웃 방법입니다. 우리가 앉았을 때 좌식 생활, 그러니까 좌식이 아니고 입식 생활을 했을 때 시선의 높이는 맥스가 1.2m입니다. 그러니까 1m에서 안락한 의자를 앉았을 때 하고 일반적인 정자세로 의자를 앉았을 때 했을 때 1m에서 1.2m가 앉아서 보면은 시선이 그 이상 가지는 않고 끝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거기까지만 파티션을 설치를 하거나 다른 화분이나 어떤 조형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상당히 오픈되어 가지고 허한 가구만 널찍하게 되어 있는 곳이지만 들어가서 봐서 앉았을 때는 나는 굉장히 그 개별된 공간에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기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파티션 또는 그 파티션을 이제 MD 구성으로 해서 역할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시점 높이를 활용을 해서 개별실을 만들지 않고 개별실은 그냥 설비를 위한 아니면 뭐 어떤 서비스를 위한 설비를 위한 공간만 한정을 하고 고객들을 위한 공간은 충분히 오픈 플랜으로 그리고 아울러 그 개별실의 장점을 같이 갈 수 있는 레이아웃 기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또 시각적인 이제 공간 한정의 사례인데 펜던트 조명입니다. 펜던트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이제 다인실 커뮤니티 탭을 보시면 될 겁니다. 어찌 보면은 스타벅스이기 때문에 거기 앉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 펜던트라는 공간으로 해서 그 펼쳐져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거기에 내가 밑에 앉음으로써 그 조명이 집중되는 부분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가져가서 나와 앞에 있는 나의 친구와 좀 더 긴밀하게 할 수 있다.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심리적인 부분을 적용한 형태이고 거의 좌식을 하는 음식 브랜드에서도 보면은 그 파티션, 소위 말해 아니면 웨이팅이 걸려가지고 걸렸을 때는 뭐 간이 테이블 파티션을 놓고 하는 이유도 다 이거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업셀링을 위한 MD인데 이거는 저 수치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든 스페이스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절대로 허리를 숙이면서 아니면은 쪼그려 앉아서 이쁜 게 아무리 이쁘더라도 쪼그려 앉아서 그걸 만지작 하지는 않습니다. 매니아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다면은 가장 손을 뻗어가지고 그냥 쉽게 뻗어서 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실제로 이제 스타벅스를 예를 든다면은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바로 손을 뻗어가지고 바나나가 되었든 아니면 머핀이 되었든 잡고 웨이팅에 주문해서 기다리는 사이에 바로 이것도 하나 더 결제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업셀링. 매출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조그만 부분에서 그 할 수 있는 거 또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중간에 잠깐 뒤를 돌았는데 이런 어떤 MD의 어쩌면 그랩앤고나 아니면 투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이 만들어져 있다면은 보면서 보기도 하지만 보면서 구매 욕구를 자극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형태에 그리고 이 형태가 투고 그랩앤고 형태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뒷면의 공간은 파티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레이아웃에서 가구 및 그러니까 오픈될 수 있는 공간이 버려질 수 있는 데드 스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형태입니다. 커피 한정되긴 하지만 외식 쪽으로 간다 하면은 카운터에서는 아무래도 간단하게 판매되는 소위 말해서 두부과자 같은 어떤 꽈배기 이런 정도가 있을 수 있지만 더 많이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부분은 그거는 우리들만이 모두의 다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앞부분에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다리는 부분 해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들을 형성을 함으로써 좀 실구획이라는 것이 단지 끝까지 올라가지 이 MD장의 높이는 바닥에서 한 1m 80 정도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공간을 한정해서 레이아웃에서 큰 도움을 그러니까 업셀링, MD, 매출, 공간 한정, 레이아웃 여러 가지 토끼를 잡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도면을 보는 이해법이었다면 조금 더 한 발짝만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업종이든 간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양날의 칼처럼 많은 자석이 들어가고 이쁘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장비나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최대한 쾌적하게 불편하지 않게 하는 동선과 동시에 물건도 왜 물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 적재 공간도 그러니까 그걸 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프랜차이즈의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효율적으로 수납하는 법칙과 그리고 형태별 적용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수납은 이거는 법칙입니다. 제가 이제 정리 컨설턴트라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일단은 핸디존 사수, 원터치 법칙, 총량 규제, 동선 고려, 수납 도구 활용, 그리고 라벨링. 어찌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이게 잘 닿는 물건에 거기다 물건을 갖다 놓고요. 꺼내기 쉬워야 되고 한 번에 할 수 있어야 되고 꽉 채우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한 80%만 수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편리한 곳에. 근데 여기서 편리한 곳은 그 물건이 쓰기 편한 곳이 아니고 내가 편한 곳에 수납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그 수납에서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편하고 나의 신체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편한 곳에 놓는 겁니다. 그 물건의 생김새와 그 물건의 부피, 무게, 형태에 따라서 놓는 곳을 정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수납인데 그 형태를 수납을 하다 보면 분명히 바꾸는 경우가 생기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근무자가 왔을 때는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매장에서 수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키포인트는 사용자가 편한 곳에 갖다 놓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납 도구 보통 보면은 적재라는 부분을 한다면은 분명히 한계가 되는데 수납 도구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것 같은 경우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뭐 철칙이죠. 라벨링 선입선출하고 같은 맥락인데 라벨링이 없는 수납 활용은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법칙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보통 선반형, 서랍형 이렇게 있는데 선반형이라면 창고입니다. 그리고 서랍형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또는 주방 공간에 있는 적재 공간 그릇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앞에 팬트리 공간에 놓는 그 배선하는 공간 또는 그 앞에서 어떤 뭐 준비룸이 있으면 하는 그런 공간들을 있는 건데 여기서도 하나입니다. 인테리어에서 왜 수납을 신경을 쓰냐라고 한다면은 하나가 있습니다. 미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수납이 근데 인테리어를 빼버리고 운영만 생각하고 물류에서 공급되어진 것을 수납으로만 한다면은 하면서 바꿀 것이고요. 하면서 불편할 것이고 하면서 그만큼 못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경비나 내용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수납을 미리입니다. 판매되는 상품군이 있을 거고 어떤 내용 적재의 단위가 있고 한다면은 그게 미리 파악이 되어서 수납 시 미리 창고라면은 그 공간을 규격을 재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빈도 또는 내가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 가지고 그 레이아웃을 미리 적용을 해 놓는다면은 이 또한 가장 효율적인 수납의 방법일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밑에 카운터 아니면 주방 싱크대 밑에 또는 하부 상부장에 할 때도 단지 그냥 아마 여기서 저도 그랬습니다. 할 때는 왜 그냥 아니고 누가 그냥 싱크 업체에서 와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고 거기다 물건을 챙겨 놓고 넣는 게서 끝났는데 거기에 간여해가지고 인테리어에서 어떻게 그 업종에 판매되는 상품의 사이즈를 알고 또는 그 적재 뭐 다이소에서 구매되는 어떤 수납 도구의 사이즈를 규격화해서 만든다면은 아마 조그만 매장이라도 추가적인 물류의 발생의 빈도는 상당히 현격히 줄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